절대란 단어 정말 안 쓰는데 절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할 수가 없어. 자, 요 사연은 생각보다 가벼운 사연인데 많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져온 사연이다. 자, 안녕하세요. 32살 여자 직장인 겸 PhD 과정 중입니다. 저는 돌이 되기 전부터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4년 전 석사 때 딱 한 번 1년 동안 여자 사촌 동생이랑 둘이서 독립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할머니와 지내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화로 볼 수 있는 저의 유년 시절, 대략 4살 정도의 할머니 얼굴이 도깨비처럼 보였어요. 공포심에 충격도 받아 성인 때까지도 긴장도와 불안도를 높아서 할머니 목소리를 듣거나 인상 쓰는 모습을 볼 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불안도나 긴장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큰 소리를 들으면 심박수가 크게 오르고 몸이 차가워지며 제 모든 신경이 굳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뭐 그냥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퇴근하고 왔더니 할머니께서 저의 지갑에 손을 대셨고 자기가 쓰면 좋겠다며 가져갔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갑 안에 돈과 당첨된 복권 종이가 있었는데요. 종이는 모르겠고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럼 돈은 어디 있는지 여쭸더니 본인 가방에서 꺼내오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극대노를 하게 된 날인데요. 할머니의 습성은 저의 물건, 특히 저의 지갑, 돈, 통장 어릴 때부터 손에 대셨습니다. 어릴 때야 투정 부리며 만지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습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으셨습니다. 극대노 이후에도 할머니는 제가 악마 같다, 귀신이 들렸다, 본인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요. 그 지갑은 얼마 전에 찾은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물건이었고 안에 들어있던 돈도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신 거였어요. 이 일화를 할머니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문제는 극대노 이후 할머니께서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정신없지 사연이? 성인 시기부터 할머니와 지내는 내내 너무 갑갑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독립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월세는 어떻냐, 치안도 걱정된다, 다 큰 성인 이래저래 할 수 없지만 체념하듯이 얘기합니다. 가족들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불안해하는 모습이 신경 쓰이고 또 할머니와는 떨어지고 싶고 이래서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확실한 건 석사 때 이 집을 떠나서 1년 동안 사촌동생과 지내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대요. 그 행복을 다시 되찾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있어서 행복과 빈곤을 함께 할지 자유경제 속의 불안함에 떨지 이런 거라는데 내가 여기서 굳이 이제 이거를 사연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내가 여유로워야 주변이 보여요. 사실 내가 불안하면 주변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못 해줘요. 본인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떠나는 게 맞아. 그 냉정하게 얘기해서 딸 가진 아빠들은 딸 독립한다 그러면 다 존나 불안해. 아 진짜로 안 불안해하는 아빠 거의 없어. 하나 예를 들면 빵빵이 아버지 얘기를 하나 해주면 내 친구야 빵빵이가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야. 딸이 둘째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딸이 막내고 첫째가 이제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MP3가 너무 갖고 싶었어. 아빠한테 사달라 했더니 돈 모아서 사라고 했대. 근데 동생이 아 피아노 갖고 싶어 했더니 바로 가서 200만 원짜리 피아노 전자피아노를 바로 사왔어. 근데 동생은 막상 피아노는 안 쳐. 근데 피아노 갖고 싶대 했더니 바로 사다 줬어. 그래갖고 빵빵이가 서운해갖고 와 서운해하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아빠한테 엄청 뭐라 했대요. 아니 아들한테 20만 원짜리 MP3도 하나 안 사주면서 무슨 딸 피아노는 이제 당장 가서 사주냐고. 그게 아빠야. 그리고 이제 빵빵이가 어른이 돼서 자취를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가. 연락도 안 와. 근데 빵빵이 동생은 자취를 했어. 대학 때문에 자취를 했는데 연락 안 돼? 1시간 거리인데 아빠가 가서 확인하고 와. 그러니까 아빠란 존재들이 그래. 조금 아빠란 존재들이 딸한테 그런 경향이 있어. 그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택할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로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 거야. 이거는 오늘 고민 상담했던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내 방송을 보는 고민을 갖고 오는 자잘한 고민들도 계속 채팅창에 올랐죠.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선택할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는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 절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절대란 단어 정말 안 쓰는데 절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나마 최선을 선택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건 알겠는데 그나마 최선도 없어. 네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두 가지 고민 그게 최선이야. 지금의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야. 나중에 뭔가 더 최선의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나 가능한 거고 지금의 네 상태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2개인 거야. 혹은 3개거나. 여튼간에 포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선택지가 그냥 최선이야.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다 놓치는 경우는 많이 봤어. 차라리 하나를 갖더라도 나머지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하나라도 갖는 방법이야. 진짜야. 확실한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사연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행복이 정해져 있잖아. 자취를 하는 게 행복이야. 아버지의 불안한 모습이 걱정이지만 그러면 행복한 건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 얘기해주면 아버지 정도 나이면
그 선택을 계속 하고 도착한 게 현지신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마 그 불안함을 불안함대로 해결하는 방법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거든. 선택하는 방법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신 거야. 한 가정을 이루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하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애들은 어른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애들이 하는 어른 걱정이 어른들을 더 걱정하게 해.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난 봐. 애들은 좀 더 확실하게 지 걱정을 하세요. 물론 이거는 조금은 다른 예시긴 한데 난 우리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어릴 때 할머니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도 우리 할머니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내가 할머니 걱정해줄 때. 그게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아프대. 어린 나이에 지 걱정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판에 자기 걱정을 해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대. 자기 걱정을 시켜서. 자기가 못난 어른 같아서. 내가 얼마나 얘한테 약한 사람으로 비춰줬으면 이 어린 아이가 자기 걱정하기도 바쁠 나이에 내 걱정을 그렇게 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 걱정하는 거 아니야. 자식이 여유부터 갖고 그 여유로 부모님을 첫 번째로 걱정해주면 그게 효도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챙기고 뭐하고 아니고 첫 번째로 부모님을 줘. 나 영순이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여유를 일바따로 엄마 아빠 챙겨줘. 그게 효도야. 친구 새끼들 맛있는 거 사주는 거보다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먼저 사줘. 친구들이랑 술 처먹고 여행 가는 거보다 엄마 아빠랑 소주 한 잔 더 해. 그럼 그게 효도야. 나 챙길 것도 못 챙기면서 부모 챙기는 건 효도 아니야. 멍청한 거야 그냥. 아유 상담 다 했다. 아유 햄버거 왔니?